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동안 톡톡 방송 들으시기 불편하셨죠? 언제 업로드 되는지도 모르고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 문자가 오거나 전화 사용 중에 끊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들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팟빵을 검색하세요. 팟빵을 까시고 그리고 입양톡을 검색하시면 입양톡, 사랑톡, 톡톡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누르시고 후원하기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별점도 팍팍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후기는 저희들을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셨죠? 저희 페이스북에 입양톡, 사랑톡, 톡톡 페이지가 있어요. 검색하셔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업로드되는 소식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 입양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 스티브 이사님 부부를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스티브 이사님이 어릴 적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홀트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모리슨 가족과 인연을 맺어서 입양됐던 이야기, 청소년 시기와 대학 생활,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모님을 만나셔서 결혼하셨던 이야기와 세 아이, 여자아이를 낳고 2명의 아들을 입양하신 이야기, 거기에 마지막 입양한 아이가 정말 양양가가가 미에서 정말 올 A로 정말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다시 저희가 우리 쌈지 아빠께서 또 바쁘셔가지고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먼저 또 오늘 엘로마마께서 미국 출장을 가셨다 네. 돌아오셨는데, 네. 자 먼저 우리 인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네. 네, 저 돌아왔습니다. 아주 섭섭하셨죠? 네. 제가 빈자리가 아주 컸어요. 그죠. 저 없어가지고 저 진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저 못 뵙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2부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1부 스토리 정말 즐겁게 잘 들었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1부 스토리. 네. 네. 그리고 윤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쌈지 아빠께서 동남아 순회 공연, 네, 어쨌든 공연을 가신 관계로 네, 아주 바쁘시죠. 우리 중에 유일한 연예인, 네, 그래서 바쁘셔서 오늘은 조 PD님, 네, 라미 파파께서 오늘 같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 팟캐스트의 PD를 맡고 있는 조 PD 라미 파파고요. 오늘 쌈지 아빠 대신해서 그 역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쌈지 아빠 대신 하고 싶은 분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조 PD님이 네, 제가 뽑았어요. 낙점된 거네. 네, 젊은 네. 피로 해달라고. 나이가 힘이죠. 네. 네네네. 그렇죠. 쌈지 아빠의 그 외모를 따라갈 만한 도저히 밖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우리 조 PD님을 모셨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주 이게 일부는 사실 저희가 너무 음향 시설도 그렇고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힘들었어요. 방송 자체가 녹음 자체가. 그런데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2부는 더 재미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2부를 재밌게 가기 위해서 먼저 스티브 이사님께 아내 자랑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방송을 보니까 정말 팔불출이에요. 네. 스티브 이사님이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대한민국의 제가 대표 팔불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미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건 뭐냐면 사모님이 정말 예쁘시다고 자랑을 하시는데요. 그 뒤에 심지어 마음은 얼굴보다 더 예쁩니다라고 자랑을 하시는데 그러셨어요?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멍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컷 사모님 자랑을 한번 해보시죠. 네. 참 이거 우리 집사람 자랑하는 거는 어렵지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몸이 되게 굳어 계세요. 워낙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또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네.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울 거 없고 다만 제가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네. 커피숍에서 이 중매로 이렇게 친구 소개를 만났는데 네. 얼마나 들어오는 그 모습이 예쁘고 또 얼굴도 예쁘고. 예. 오. 그때 제가 한번 딱 보고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오. 어떻게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이야, 뒤로 잠깐. 자빠질 뻔했어요. 야, 저는 저번에 제가 제 아내를 봤을 때 100만 볼트의 아우라였는데 예. 여기는 뒤로 넘어질 뻔하셨다고까지 그러니까요. 하시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오. 좀뭐 데이트를 이렇게 따로 하면서 많이 이렇게 꼬셨죠. 제가 아, 네.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여자를 꼬시는. 정말 예, 궁금해요. 정말 좋으신 아버님이세요. 네. 네. 그 어떻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네. 제 어머니를 처음 만나가지고 한 3번째 될 때 아.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네. 내가 당신하고 나와의 미래를 예언하겠다. 와. 예언이요? 예언을 하겠다. 예언의 네. 은사가. 그래서 엄마가 어떤 예언이에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행복하게 결혼해서 오. 아주 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야. 또 이 자녀도 낳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음식을 하고 오. 또 뭐 이 휴가도 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다 오. 이렇게 아. 얘기를 했대요. 이 대목에서 휴가도 같이 가고 그거 정말 이루어졌나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거 말씀 잘하셔야 아버님, 되는데요. 아버님의 네. 아, 근데 그렇죠. 그거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사모님한테 제안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사모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대요. 네네.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아.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프로포즈를 이렇게 느닷없이 한번 놀러 갔다가 네. 언덕에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절벽을 보면서 네. 어, 절벽을 보면서 절벽을 내려다 보면서 말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밀어버려. 바로 네. 그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졌군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잠깐만 여기 어깨에 손은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이라 이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에요. 이게 보입니까?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산중턱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보면서 제가 당신하고 나의 예언을 하겠다, 미래의 오. 예언을 하겠다 이야. 해가지고 네. 행복하게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또 우리는 또 입양도 하고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요리하고 또 오. 휴가도 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됐더니 하셨어요?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했죠. 네. 한국말로 예언은 사실 좀 무서운 단어인데.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바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래. 오. 그거 바로? 뻔한 거잖아요. 바로 뒤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야. 네, 아주 그런 거는 공포스러운. 비밀이에요. 비밀. 지금처럼 어깨에 손 딱 올리시고. 그렇죠. 목베개.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 가까워졌고 네. 감사한 거는 이런 물론 뭐 회사에 관한 일도 바쁘지만 또 저 혼자 또 출장 갈 때도 늘 참고 견디고 아무 말도 없고 또 이 엠팩 한국입양 홍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을 드나들고 네. 또 많은 시간을 집에서 비울 때 네. 한 번도 컴플레인, 불평도 아. 안 정말요? 하고 한 번도 정말. 없어요? 늘 밀어주는. 가끔 한번 해요. 가끔은 어머 저희 저는- 신랑이 굉장히 출장이 덜한데도 저는 할 때마다 잔소리를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만사를 제치고 이렇게 막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늘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야, 여기까지 자랑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들어가야죠. 네, 사모님께서 사실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청문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자, 사모님 그러면 아까 여행도 가고 중요한 단어가 요리도 일주일에 한번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대세인데. 혹시 가장 난감한 표정 그렇죠. 벌써 가장 나왔네요. 잘하시는 요리가 뭔가요? 스파게티. 아니 컨닝 없이. 그거였어요? 그거였어요?
라면도 잘하잖아. 아, 네. 아니 가장 최근에 만들어 주신 요리? 그렇죠. 그 스파게티는 맛있게 해요. 아, 네. 근데 그 약속했던 스파게티는 사실 그 코스코에서 파는 스파게티 소스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 자신이 직접 스파게티 소스를 만든다고 그 결혼하기 전에 네. 막 했는데. 자랑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토마토를 농장에서. 토마토로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아, 재료를 알았어. 근데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줄게. 아, 네네네네. 결혼한 지 지금 몇 결혼한 년 지 되신 몇 년 되셨죠? 21년 됐어. 21년째 아직 못 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와. 썩었어요. 토마토가 썩어서. 어쨌든 오늘 다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이렇게 갈급했구나. 네. 좀 아. 그런 수준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마음 천사시다. 세상에. 역시. 네. 기창 무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 정말 내 아내를 이렇게 이제 그 대외적으로 많이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칭찬도 하시고. 네. 혹시 그럴 때 이런 한국 사람들 앞에서도 참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직 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인교회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한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네네. 제가 아내 자랑도 하고 아내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니까 거의 그분이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그렇죠. 그 모든 남성들에게 예. 공공의 적이거든요. 네, 저한테 네. 뭐 스티브 장로는 뭐 저 팔불출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뭐라 그랬냐면 네. I am proud to be 팔불출. 오, 야, 팔불출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야, 그렇게 네네. 얘기했어요. 네,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21년을 사셨는데 정말 그 동안에 결혼 생활이 어떻게 정말 좋으셨나요? 어떤? 정말 네, 아니 뭐 그냥 뭐 네, 좋은 편하게. 날도 좋은 날도 있고 네네. 조금 뭐 구름낀 날도 있고 그렇죠. 구름길 날도 뭐 네.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런 건 없었고.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잘 지낸 구름 편이에요. 끼는 날은 너무나 더운 날이라 제가 그늘을 만들어 로맨틱하시다. 야, 이런 매력 아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한국말보다 사실은 영어가 더 익숙하실 텐데 언어의 마술사예요 오늘. 오, 야. 저 너무 좋은 표현을 배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써먹어야지. 재미가.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22명의 입양 스토리 오마이뉴스 연재기사 입양을 인터뷰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린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소린이는 김지영 작가님 따님 이름이지요. 관심 가져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특히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0권씩 저자에게 직접 하셔서 친척 지인들분께 나누어 주세요. 책이 잘 팔려서 입양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부 때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사님께서 계속 그 입양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셨는데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시기와 또 내가 이 일을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고아원에서 8년을 살았고 네, 8년간 그리고 그렇죠. 같이 살던 친구들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네. 저만 미국으로 입양을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행복한 생활을 살면서도 늘 한국에 가정을 갖지 못한 거 친구들에 대한 입양 그런 못 간 좀 친구들에 안타까움, 대한 네. 그런 것을 가지면서 네. 또 대학을 이게 졸업하고 네. 또 이제 한국의 모국 방문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가지고 모국 방문을 하면서 그러면 그 모국 방문은
미국으로 가시고 최초 하셨던 게 몇 살쯤이셨을까요? 네, 그때 27살이었어요. 아, 27살. 그러니까 때. 한국을 14년 떠난 지 만에. 13년 만에 아, 제가 13년 처음으로 만에. 한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네. 얼마나 그때 제가 가슴 뛰고 이제 좀 그렇겠죠.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 네. 아무튼 그때 그 후로 나서 홀트에서 저보고 또 이렇게 이사로서 섬겨달라고. 이사님으로. 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사로 이렇게 섬기게 근데 되었고 그때 결혼 안 하신 총각이셨죠. 네, 총각이었어요. 아주 오. 젊은 네. 해외 입양인이었는데 홀트에서 이사로 모신 근데 거예요. 그러면 그 홀트에서 아무나 이사를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활동? 네. 그때는 뭐 제가 입양인이고 네네. 또한 저에 대한 입양에 대한 그 고아들에 대한 그 사랑과 네네. 이런 것을 많이 봤나 봐요. 아.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이렇게 감사함을 또 표했어요. 네, 어떤. 이 직장에서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할 때였으니까 네네. 거기 매달마다 제가 홀트에다가 후원금을 보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볼 때 메이저 도너가 됐다고 하면서 오, 이 사람 모시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꽤 오케이 많은 했죠. 돈을 기부를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성실하게. 사랑이 크셔서. 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뭐냐면 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네. 이런 입양의 기회를 맞았고 어. 또 입양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부모를 만났고 네네.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네. 그 연구하는 인공위성을 연구하는 그런 직장을 갖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함이 참 넘쳤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감사함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홀트에서는 그때 여러 나라의 고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니까 네네.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아. 그런 이사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홀트에서 이제 이사직을 제안을 해서 수락을 하시고 네, 미국에서 이제 이사 업무를 네. 계속 그러면서 제가 담당하셨네요. 입양에 대해서 참 16년 동안 홀트 여사님하고 이사를 역할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 88 올림픽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네. 손에 손 잡고. 네, 맞아요. 그때 제가 군대 호돌이. 갔어요. 네. 네. 호돌이. 네네네. 가슴 아픈 기억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세계로 그쵸. 이런 그 네. 구호가 있었잖아요. 손에 네. 손 잡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또 문화, 뭐 네. 음식, 뭐 춤 이런 것들이 막 세계로 퍼지면서 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죠. 자긍심이 네, 그렇죠. 아주 자부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보도되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은 아직도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낸다. 아. 입양 수출국이다. 이게 모든 그 올림픽의 아름다운 그런 보도 중에서 참 어두웠던 어둠을 네, 주는 그렇죠. 네. 그 다음 날부터 한국의 언론이 매우 심했어요. 네. 해외 입양 중단하라. 이건 나라의 아. 수치다. 나라의 수치다. 하면 뭐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왜 한국 사람들은 네. 자신들이 수치스럽더라면 자신들이 먼저 입양을 하지. 그렇죠. 입양도 안 하면서. 입양도 안 하고 네. 남들이 도와주겠다고 입양을 하는데 네네.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내 입양 숫자가 굉장히 적고 대부분 국외로 입양 가던 그렇죠. 네. 입양은 그렇죠. 국외로 비율이 가는 더 많았죠. 이런 훨씬 비율이 많았던 네. 나라죠. 네, 그래서 미국의 속담은 뭐냐면 미국의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he who is busy pulling on oar does not have time to rock the boat. 노를 좋아요. 젓는 바쁜 사람은 네네. 배를 흔들 시간이 없다 그래요. 아, 좋은 말이에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바빠가지고 그런 컴플레인도 그렇죠. 할 수 없다는 네. 그런 얘기인데 네네. 아무 이 손도 들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들면서 국내 입양 중단해라. 앞에서 국외 입양 중단해라. 네네. 나라의 수치다. 부끄럽다. 네. 막 이렇게 아.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왜 입양을 안 하지? 아. 그럼 왜 입양을 이거를 안 하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게 그 생각을 88년도 하고 95년
96년도에 제 이사 임기가 끝났을 때 아 96년도에 네. 네네. 그 95년도부터는 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 네. 입양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게 됐어요. 아 본인 입양에 대한 한국에서요? 네, 제 이야기를 네, 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또 기회가 되면 한국에 나와서도 아, 하고 네. 아. 한국에서도 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게 됐어요. 아, 예, 그걸 인상적인- 보고, 교실을 네. 네. 보구나. 인상적인 커플은 아이가 없는 커플인데요. 네. 네네. 부부인데 제 간증을 한번 들으시고 오늘 결심했다고. 오. 그 자리에서요? 네, 그 자리에서. 오, 눈물 이야. 나. 네, 그래가지고 한 아들을 입양하고요. 네. 나중에 두 아이를 한 더 5년 후에 입양했어요? 5년 차에 오. 이렇게 더 했습니다. 그래서 와. 세 아이를 입양한 세 아이를. 부부가 있습니다. 귀한 네. 씨앗이 그러니까 되었다. 네. 우리나라가 그때만 해도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맞습니다. 게 그렇죠. 있는 줄도 예. 모르고 네. 좋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적극적으로 들어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노출하시니까 그렇죠. 저렇게 좋은 게 그렇죠. 있구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전 그 시절에 너무 어린 나이여서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모르겠네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네네. 한국의 입양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아 그 계기로 그리고 또 제가 입양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고 네. 그러면서 99년도에 내가 한국 입양 홍보회를 시작하신 미국에서 거죠. 먼저 시작을 했지만 미국에서 먼저 네, 시작을 하고 4월달에 99년도 그리고 11월달에 한국에 그걸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 몇 분의 그 입양 가족들을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 매년마다 전국 대회, 국내 네, 입양 네. 활성화를 하는 전국 대회를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국의 입양을 홍보하는 그런 아.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때 한국 입양 네, 홍보회를 시작하신 것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국 한국에서 가정에. 입양할 수 네, 네, 있도록 네. 한국 아, 국내 가정 입양 입양합시다. 활성화. 네. 국내 국내 입양 입양 활성화. 활성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가정들이 또 입양할 수 있도록. 아, 미국에서. 해외에 네. 있어도 같은 해외 해외 입양이라 네. 하더라도 네. 네. 네, 그래서 이 입양하면 주로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백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림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때 구호를 아직 기억하는데 입양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아닌가. 아, 그렇죠. 입양 국내 할 입양. 때가. 네, 그게 1차 대회였어요. 아. 2000년도 10월 달에. 네네. 그 계기로 이제 한국의 입양 홍보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때 만난 저 한현희 회장 네네. 초대 회장님이 한현희 회장님.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 후로부터. 예.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0살입니다. 도윤이는 태어나 얼마 안 되어 입양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겼습니다.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런 도윤이를 입양한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지만 한 번 자식으로 삼은 도윤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도윤이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가 너무 많습니다. 국내 입양 장애 아동들의 지속적 치료 지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도윤이의 수술비, 휠체어 구입비, 언어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국내 장애 입양인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후원 ARS 060-700-1006 ARS 번호 060-700-1006번입니다. 그 한국 입양 홍보회 만드시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이 강연하고 이러실 때 그걸 듣고 한국에 있는 입양 부모님들이 먼저 찾아오고 이렇게 연락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한국 입양 홍보회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네. 그 제가 먼저 이렇게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네. 비전이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입양 기관을 하나 찾아갔어요. 네네. 네. 네, 거기서 제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 매년마다 전국 대회를 하고 싶은데 전국 대회를 같이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기관에서 서심치 않고 한현희 회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네. 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 네네. 네. 그분은 또 저를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눈 후에 본인이 여태껏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었죠. 네네. 근데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음.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일이에요. 보니까 네네. 그 한 젊은 사람의 꿈이 네네. 어떻게 보면 27세 그 꿈을 꾸셨고 네. 그리고 그 후에 2005년도라고 그러셨나요? 2006년도? 아, 저 96년도? 네. 네. 그 연도에 시작을 하셔서 99년에 이제 한국 입양 홍보회가 네. 설립이 되었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88년도 뉴스에 네. 많이 나왔던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입양 인구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 담당하셨던 그 공무원께서 사실은 저희가 입양의 날 행사를 그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담당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국익을 위한 거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입양 그 나갔던 사람들이 잘 돼서 돌아오고 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아 그러면 스티브 이사님께서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데 네네. 본인은 저 나라 체면 때문에 네네, 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네. 정말 많은 성공을 하고 이렇게 돌아온 입양인들을 보고 네. 그때 가졌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었을 때 네네. 제가 참 듣기에도 반가운 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입양에 대한 이미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고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초창기 시대 때 제가 이 입양 기관을 찾아가서 공개 입양을 하면서 네네. 이 주장하면서 네. 이 한국 땅의 입양 문화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 입양 그랬더니 문화를. 네. 근데 거기 관계자분이 네. 입양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아 입양. 예. 그건 불가능하다. 아 한국은. 불가능하다. 네, 저도 여기는- 저도 그 얘기 처음에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스티븐 모리슨 이사님이 시작하신 것이 국내 입양 활성화하고 공개 입양 문화. 공개 입양. 입양은 네. 부끄러운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입양된 사실을 입양아한테도 알리고 주변에도 알리는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입양 담당자들도 그때까지 불가능하다. 인식이 네, 네.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것도 입양 아니고 기관에 네. 그렇구나. 아무 그러니까요. 이득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몇 년도? 2000년. 2000년도. 네. 2000년도. 2000년.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마마는 그때 한참 학생 시절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는 다 공개적으로 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시시하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네. 지금이야 그 공무원이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분 입장에서는 또 당연하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분이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 네. 물론 부정적으로 안 된다. 네. 뭐 소매 이슬이 이렇게 젖듯이. 젖듯이 네, 네. 입양이 공개 천천히 이렇게 되면 되지. 네, 네. 뭐 공개 입양을 한다고 주장해서 그게 되는 거야 아니다 했을 아. 때 제 속으로 그냥 두고 봐라. 야. 멋지십니다. 믿어보십시오. 멋지십니다. 선구자.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입양을 홍보하고 근데 2년 만에 벌써 오. 2년이요? 2년 안으로 네. 벌써 40건의 방송 입양 가족들에 대한 그 방송이 막 보도되면서 네. 사람들의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한 네, 네, 네.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저는 즐거워하고 네. 네. 바로 이거다 공개 입양. 그러니까 오, 그렇죠. 이 네.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입양을 못한 이유는 입양 부모의 롤 모델을 못 본 거예요. 아, 맞아요. 좋은 숨어서 모델, 하니까 좋은 모델. 다들 TV에서 비밀로. 나오는 건 매일 막장 드라마나 안 좋은 뉴스만 다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쉬쉬하다가 네. 10년이 흐른 후에 네. 공개 입양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네. 우리 한국 입양 홍보의 지역 모임이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질 때 제가 똑같은 입양 기관을 찾아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2000년대 네. 제가 찾아가서 질문한 게 공개 입양을 선택하는 부부가 한 몇 프로 됩니까? 물어봤을 때 네. 1%도 안 된다. 아, 네, 와. 네, 그 그때. 당시는. 예. 그래서 10년 후에 네. 막 이렇게 막 공개 입양 막 올라가고 막 입양 가족들이 막 나타나고 서로 전국 대회 막 1000명 막 모이고 이럴 오, 할 때 천명씩이나. 예. 그런 그
시절이 이제 10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똑같은 입양기관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네. 요새 공개 입양을 선택하는 부부가 한 몇 프로 됩니까? 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50%가 넘었습니다. 와 세상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과정을 옆에서 계속 그 지켜보고 계셨던 사모님이 그때 어떠셨을까요? 사모님도 보시기에는 정말 그 공무원의 생각처럼 혹시 이게 입양 문화라는 게 정말 문화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모님께서 옆에 계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셨을 것도 같은데 그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도 물론 생각을 했죠. 네. 이것이 계란에다가 바위 던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계란에다가 바위에다가 계란을. 바위에다가 계란을. 그렇죠. 미국식 표현으로. 네네네. 네.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또 옳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예, 누군가는 또 시작을 해야 되는 누군가는, 일이기 때문에 네. 큰 성과가 없을더라도 시작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해야 네, 된다. 네.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미 여기 한국에서 그 한 회장님께서 네. 한현희 그분이 회장님. 이렇게 네. 방송이나 이런 데는 나가지 않으셨지만 아. 아이가 큰 그 보육원에서 6살인가 된 하여튼 8살인가. 예, 그 큰 아이 아이를 입양하셨죠. 큰 아이를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이가 또 입양된 사실을 알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을 시작을 하시면서 또 다른 입양 가족들이 모여지고 1년 만에 네네. 가천에서 네. 첫 번째 전국 역사적인 입양 가족 대회. 전국 입양 가족 대회라는 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뭐 있지도 않은 그렇죠. 아마 그 네.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네, 그런 새로운 그런 이제 그런 행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만년 게 역사의 획을 그으셨네요. 네. 그게 이제 프랭카드가 막 가천시에 붙고 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우연히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네.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또 네네. 거기에 모였던 몇 가정의 그 이미 입양한 가정들도 너무 감명을 받고 네, 그렇죠. 그 처음에 전혀 입양을 모르던 분이 프랭카드 보고 참석을 하셨다가 그분이 그날로 그 다음 날로 입양을 신청하셨어요. 와. 네, 제가 이 대목에서 세상에. 네. 굉장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는데 며칠 전 지난 토요일이 네. 그 입양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입양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상을 줬는데 네. 그때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상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요? 김수화. 수아가 수아, 예. 그 사모님 금방 얘기하신 그 아이예요. 오. 그러니까 그 정말요? 어머니가 네. 지나가다가 입양 대회를 한다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저거 뭐지 하고 그 대회에 참석하셨다가 나 입양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와. 바로 입양을 신청하셨는데 그 아이가 지금 16살이 됐고요. 와. 자기가 6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알기로 그 아이가 스스로 나는 입양 아이고 그리고 이제 친생모랑 만나서 연락하고 이런 얘기들을 입양 부모님들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입양을 되게 많이 알리는 네.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아, 상당히 저는 몰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네, 예, 아주 수아가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맞습니다. 네, 네. 입양 가족들 모임에 이렇게 초대돼서? 모이면 초대돼서 본인 사례를 얘기를 발표하고 했죠. 네. 예,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전국 들었는데 1회 입양 가족 대회 첫 열매였는데 아, 그 그런 아이가 스토리가. 지금 커서 16살. 이제 잠깐 알리니까. 이 시점에서 진짜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한 획을 그으시면서까지 한국의 공개 입양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셨던 왜 지금 많은 예비 입양 부모님들 그리고 입양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공개 입양을 굳이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굉장히 네. 많은데 그렇게까지 확고하게 생각하셨던 그 신념의 뿌리는 과연 뭐였을까요? 네, 바로 저는 전체적인 입양을 볼 때 한국에서 그 그러니까 입양 문화에 대해서 계속 쉬쉬하고 네. 그 그쵸. 비밀로 입양하는 비밀로. 그거는 뭐냐면 입양은 부끄럽다, 창피했다, 두렵다 이런 식이거든요. 전혀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 비밀 입양이 바로 입양을 홍보하고 또 저의 확산하는데 음. 방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죠. 비밀 입양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양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네.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것을 나눠야 된다. 아, 네, 맞아요. 그래야지 또 하나에게 시설에 있는 맞아요. 하나에게 네. 가정을 주는 기회가 기회가 생긴다. 되고 네. 바로 그 뜻으로 공개 네. 입양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네. 좋아요. 네. 아이들을 입장에서 볼 때도 네, 네. 물론 입양을 공개한다는 게 굉장히 가슴 두려운 아픈. 예, 그런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말하기 좀 힘든 그렇죠. 예, 네. 그런 순간이 부분이 있죠. 있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그걸 그렇다고 숨길 수는 진실을 그렇죠. 가릴 수는 평생을 없는 네, 거예요. 평생을 숨기고 갈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때 그 그렇죠. 아이들이 받는 충격이나 그렇죠. 그런 거는 네. 맞아요. 정말 크거든요. 네. 그리고 주로 알게 되는 시기가 또 사춘기일 경우가 네. 많이 아, 되면 그러니까요. 그 많이 저희 있고. 여기 오늘 지금 안 나오셨는데 쌈지 아빠가 그거는 나중에 본인의 그 사례를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시면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시간이 왔다 갔다 있을 겁니다.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예. 그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차이가 있는 게요. 네. 해외로 입양이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쵸? 다른 문화, 그쵸? 인종이 다른 것 때문에 아. 입양하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 입양인데 국내 입양을 하면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렇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입양 부모 입장에서. 유혹이 들지만 그렇죠. 유혹이 그게- 들죠.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맞아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공개를 안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부모는 맞아요. 내 아이를 근데 위해서. 그 네. 주변에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공개 입양 부모인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네가 납치하는 자식이라서 그 이야기를 너 쉽게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까지 어. 얘기하시는 분이 아,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 내 아이를 위한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입양 그게 슬프고 나쁜 게 아닌데 네네. 그리고 우리 오로지 아이는 사랑인데. 네 다른 점이 있는 건데 그 점은 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네. 그걸 알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건강할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예. 그렇죠. 중요하고요. 배로 나올 수도 있고 가슴으로도 나올 수 아, 있는 그렇죠. 방법이 네. 다른 거죠. 네, 가족이 되는 네. 방법이 다른.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여러 그 성인이 돼서 네. 이게 자기 자신의 입양에 대해서 사실을 알 때 네. 한결같이 같은 질문을 해요. 그 아이들이 네. 왜 여태까지 나를 속였냐.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런 그냥 느낌인 그 거죠. 배신감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거였는데 결국은 받아들일 때는 네. 본인 입장에서는 날 속인 거가 되는 네. 거죠. 나에 대한 네. 어떤 네. 사실 하나를 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부모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밑받침이 돼가지고 그 관계를 이제 이해하는 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오히려 나중에 좀 슬프고 아프고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계속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네, 네. 그래요. 참.